아무래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처음 이제 소셜 메디어나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쉽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간단한 제 강연 소개를 하자면, 뭐 저는 사실은 이제 MSW 소셜워크로 이제 석사까지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여기 이제 박사 준비를 하러 왔다가 이제 사업을 2018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전까지는 해외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기에 있는 제품 이제 한국에 소개해 주는 것들을 진행하다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여기에 이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부터 제작, 그리고 원단 선정, 수입, 쇼핑, 판매, 마케팅까지 저희 팀이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킥스타터나 와디즈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고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구매하세요?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할 거고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 카테고리를 좀 정해봤어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께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센소다인 바스룸에서 이제 사용하는 센소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이죠.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거보다는 이미 저희가 쓰던 치약을 가장 저렴한 뭐 코스코나 샘스클럽에서 구매를 대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혹은 뭐 월마트나 타겟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파타고니아, 제가 이제 클로징은 파타고니아를 갖고 왔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는 이제 실제로 파타고니아에서 제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홈페이지나 리테일 스토어 혹은 파타고니아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REI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뭐 코스메틱 이따가 말씀 좀 드릴 건데, 젤네일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젤네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젤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마존이나 타겟이나 월마트 이런 대형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센소다인이나 파타고니아 같은 팀들은 이미 큰 자본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십 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 그리고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치약과 같은 에센셜이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가격 경쟁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가격 경쟁만으로 판매가 힘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9가지 온라인 마케팅 종류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치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나온다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라라전 강사 섭외 분과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여기서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SE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키워드를 뭐 치약 이런 식으로 구글에 치약이라고 치면은 치약 위에 제일 먼저 뜨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치약들이 이렇게 줄줄 뜰 거예요. 그다음 구글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식으로 치약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내 아이템이 제일 첫 번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SEO예요. 그래서 신뢰도랑 정확도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 페이지에서 치약을 볼 수 있는가를 구글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치약을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가, 구매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구글이나 네이버 서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 고유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러한 신뢰도 정확도를 세팅하는 SEO 작업이 저희 같은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C, 페이퍼 클릭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치약이라는 단어에 그 페이를 해야 되는 금액들이 이제 옥션으로 올라가요. 치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한 번 클릭당 5불, 6불 정도씩 클릭을 해야만이 우리 거를 치약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옥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PPC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드버타이즈먼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메일이나 뭐 콘텐츠, 뭐 바이럴 이런 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소셜 미디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혹은 저희가 지금 여기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됐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소셜 미디어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 혹은 이제 궁금한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맨 좌측으로 갈수록 이제 개인적인 거고 이제 우측으로 가서 공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과 이미지에 중점을 두느냐, 글과 문장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마 거의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틱톡이 요새 가장 이제 핫한 소셜 메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틱톡은 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영상과 1분 정도 되는 영상과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 그리고 음악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즘 인스턴트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요즘 MZ세대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이미지를 가장 퍼블릭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 틱톡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자 소셜 메디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품의 판매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개인적인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상과 이미지, 물론 거기에도 이제 글을 쓰고 태그를 달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과 이미지를 빠르게 보는데 틱톡과는 달리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그걸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글과 문장만으로 진행이 되는데 링크드인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마 링크드인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제 양력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양력을 공인 인증돼 있는 기관에 뭐 어디에 졸업했고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있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링크드인이고 이 링크드인에서는 보통 리퍼럴이나 사람 채용, 하이어링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요것마저도 요새는 소셜 메디어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시 USA나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적인 성격의 좀 더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딥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카카오톡이 왜 카카오톡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는데 한 가지는 개인, 한 가지는 공공에 치중돼 있어요. 그 이유는 카카오톡을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랑 카톡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 스토리 혹은 이제 카카오톡 내부에도 브랜드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카카오톡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로서의 기능 그리고 소셜 메디어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고 그런 이렇게 모든 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랑 이제 같이 볼 브랜드는 총 3브랜드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탓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 커스터머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코스트,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강점으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해봤어요. 그래서 한품, 오호라, 그리고 로이얼 엘레나라는 이제 3가지 한국인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와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연하게 코스트, 가격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이 얼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으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오호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이 얼만큼 혁신적이냐. 아마존은 사실 여기서 원래는 가격보다는 유통의 혁신에서 미국에 이렇게 도미넌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투데이 쉬핑이 아마존이 10년 전에 갖고 갔었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그거에 고객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기업 동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통에 조금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을 했기 때문에 한품을 여기에 적어봤고, 판매 촉진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고객과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얼만큼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소셜메디어로 얼만큼 활용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로이어 엘레나라는 그 이민 변호사인데요. 이 이민 변호사가 굉장히 그런 브랜딩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어떤 마케팅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굿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젤네일을 파는 팀이에요. 젤네일은 한국에서 제작한 젤네일인데 다른 젤네일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프로덕트적인 부분에서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이게 젤네일이거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가위로 자르면 네일 아트가 되는 건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덜 까진다, 뭐 덜 망가진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호라가 젤네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래와 같은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제품을 협찬을 하거나 협찬 플러스 광고 비용을 대주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손톱에 직접 이렇게 붙이고 사진 찍고 릴스 찍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컨텐츠 마케팅 같은 건 네이버 블로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는 한국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이버는 블로그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 브랜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제품이구나 라는 식으로 컨텐츠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PPC는 제가 설명드렸죠.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아마존 이외의 PPC, 뭔가를 검색했을 때 광고가 뜨고 그 광고를 검색해서 클릭할 수 있는 것까지의 기능을 가져가는 게 PPC인데, PPC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구글과 페이스북이에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돌리면 페이스북 플러스 인스타 같이 광고를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가지 PP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PPC와 SEO는 제가 아까 SEO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기 위해서는 SEO와 PPC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케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하시거나 제공해 주시려는 서비스에 맞게끔 마케팅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이럴 마케팅에서 유튜브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네일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네일 아트가 얼마큼 손톱에 잘 맞고 예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긴 영상을 가져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좀 어렵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품은 플랫폼이에요. 혹시 한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품은 요새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 받아본다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제작된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베이스는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판매하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한 20, 30대 젊은 층들이 한품에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국 제품들을 구매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품에서 이제 우리가 너네가 구매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모아서 에어로 여러분한테 뭐 4일에서 5일 내로 보내줄게요. 다 여기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유통의 혁신이죠. 한국에 있는 제품을 미국에 있는 구매 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한품에서 바로 자기 집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느냐. 언박싱이라고 요새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 뭔가를 구매를 해서 거기 이제 박스를 뜯어서 어떤 제품이 나오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컨텐츠인데 유튜브에 언박싱이라고 한국말로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그 언박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웬만한 언박싱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협찬 혹은 광고비를 받고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산 내 제품 해서 내돈내산으로 이제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협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에서 이제 인스타에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거기 한품의 직원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구매를 해주시면 우리 물류창고에 어떻게 들어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박스를 싸요 이런 거를 만화로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젊은 팀이고 여러분 20, 30대가 마케팅 타겟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요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PPC나 SEO는 당연히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셜미디어 애드 해서 PPC 이외에도 애드를 걸 수 있는 애버타이징을 걸 수 있는 경우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럴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굿즈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굿즈나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 굿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아까 이제 카운슬링 하시는 분도 좀 계셨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자기 자신이 마케팅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마케팅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뭐 이민 변호사이다 보니까 F1을 받을 때 문제점, 뭐 E2를 받을 때 문제점, 영주권을 받을 때 준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정리를 해놔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전문 타이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링크드인은 자기가 어디 회사에 다녔고 어디 무슨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증되어 있는 걸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PC는 당연히 잡아놨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 팀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여기서 기자, 뭐 변호사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검색해서 변호사를 이렇게 연락해 보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다 어디 변호사 혹시 이민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 어디서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지? 주변 사람들한테 분명히 물어보시잖아요. 한 번은 인증이 돼야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안심이 되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마케팅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어떤 어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글을 쓰면 그거에 대한 글을 남기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업을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유튜브에서 기타를 좀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로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가 직접 뭐 일상생활하는 브이로그도 콘텐츠로 만들어서 기타를 치는 사람, 브이로그 콘텐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로이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게끔 콘텐츠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 각자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굿즈,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야만 하고 그 다른 거를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작년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설문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밑에 옆에가 이제 한국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보시면 유튜브는 지금 보시다시피 맨 좌측이 이제 그 네이비색이 유튜브거든요. 거의 80%에서 90%의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유튜브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 뭐 한두 분 계시면 많을까 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페이스북은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생기기 전에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남가주 사고 팔고 이런 데서 구매하거나 그런 물품 왔다 갔다 보는 걸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래된 옛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싶으실 때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은 같은 회사고 같은 소셜 메디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라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은 보다 패밀리 그리고 보다 친구들과 뭔가를 했고 어떤 그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젤레일이라고 했죠. 오호라 젤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유튜브 마케팅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페이스북 애드버타이즈먼트는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핀터레스트는 한국 여성보다는 여기에 있는 네이티브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어떤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71%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웬만한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을 다 가지고는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에 대한 얘기,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링크드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그 카카오톡이랑 미국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스냅챗은 잘 몰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18세에서 29세 사이에 48%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틱톡은 말씀드렸다시피 춤, 음악, 그리고 1분간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홍보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10대들이 원하는 그런 춤을 보여주면서 그 춤에 보여주는 옷이라던가 신발,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는 뭔가 PPL로 할 수는 있겠지만 1분 동안 어떤 것을 소개를 할 때 틱톡이 원하는 음악과 영상에 춤이나 뭔가 재밌는 것, 밈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틱톡 자체에서 알고리즘이 노출을 많이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틱톡을 그냥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광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제 한국산 친구류를 이제 지금 가장 메인팀으로 하다 보니까 틱톡은 저희랑 전혀 안 맞죠. 제가 이제 타겟층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50대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가장 큰 타겟층인데 그런 분들이 4%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틱톡으로 저희가 이부를 열심히 해봤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튜브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냥 흔히 보고 있는 영상 1분짜리부터 몇 시간, 8시간짜리 ASMR 이렇게 음악 같은 경우에는 8시간짜리도 있는데 보통 10분에서 20분짜리 이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가 틱톡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쇼츠예요. 저희 여기 협회에서도 쇼츠를 사용을 하고 있죠.
쇼츠에서도 이제 1분 이하의 짧은 영상, 그리고 유행하는 음악, 그러니까 틱톡이랑 대항마다 보니까 이제 유행하는 음악이 들어간 이제 뭔가 좀 더 그 MZ 세대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영상들을 이제 쇼츠에서 담아내고 있고요. 최근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쇼츠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쇼츠가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해야 제일 크게 나오잖아요. 쇼츠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꽉 차는 그 짧은 영상들이 유튜브 쇼츠인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를 몇 개 볼 때마다 알고리즘상 뜨기 때문에 쇼츠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각종 이제 챌린지나 밈, 저희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예전에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쇼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 여기 혹시 캠 PD님이 여기에 어떤 직책이시죠? 명예회장. 네, 명예회장 캠 PD님께서 이번에 77,777명 구독자를 달성하셨어요. 이때 그 캠 PD님께서 유튜브 커뮤니티라는 곳에 77,777명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댓글 다는 사람한테 추첨을 해서 7명에게 7개의 블루초를 선물로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캠피디 우연한 행복이라는 유튜브를 마케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렇게 블로그형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설문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문조사들을 유튜브가 이번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큰 개지만 저희가 마케팅 요소로 사용해야 되는 유튜브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저희 팀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 마케팅 유형인데 인스타그램도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3가지예요. 얘네도 조금 더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인스타그램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치워버린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드. 그래서 사진을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과 내가 원하는 태그를 달아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제 그 사진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9장씩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품 피드를 9개를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태극기를 보내드려요 같은 기브어웨이, 선물 증정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고객 참여 설문, 그래서 이 상품을 꼭 팔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그런 고객 참여 설문도 여기에 그 콘텐츠로 들어가 있고, 제품 홍보, 여기 뭐 이렇게 카레 뭐 등등 들어가 있죠. 그런 제품 홍보, 그리고 여기 수량 한정해갖고 이렇게 여자애가 이러고 있잖아요. 저거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게 4컷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4컷 만화까지 해서 피드 9가지에 총 4가지의 마케팅 요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15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24시간 내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황선익이다. 황선익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24시간 동안 보여주고 싶어. 그렇지만 피드는 영구적으로 박제된다고 하거든요. 피드는 박제가 돼 있지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지나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고객들한테 뭔가를 살짝 보여주고 싶고 내가 24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스토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릴스. 역시 틱톡이 여기서 나오는데 틱톡의 대항마로 인스타그램이 만든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 이하의 이제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돼요.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스타가 밀고 있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영상 컨셉, 밈,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잘 선정을 해서 영상을 1분짜리 만든다면 인스타 알고리즘이 영상의 움직임과 영상의 음악이 얼마큼 맞느냐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상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릴스를 정말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인스타 마케팅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얘기는
영상과 음악을 얼마큼 잘 편집할 수 있고 찍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PPC가 아닌 광고비를 누군가한테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거나 영상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 영상을 재가공을 해서 광고비 없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나에게 맞는 플랫폼 선택하기, 그냥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나니까 어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건데 어떤 부분을 내가 손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를 다시 조금 보여드렸고요. 네, 시간이 이제 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설문조사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지 않았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를 과감하게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에 강의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몇 가지 질문이 나왔고 그 중에 조금 더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상품의 가격 선정과 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브로드한 질문이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협회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장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연령, 어떤 성별, 어떤 경제력 이런 데모그래피를 가지고 우리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그 타겟층이 굉장히 좁혀져요. 좁혀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킹 디자인이 나와요. 이 패킹 디자인도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설화수라고 하면 화장품 중에도 조금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설화수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에스티로더라고 좀 할게요. 에스티로더 갈색병은 다 아시잖아요. 에스티로더 갈색병 같은 경우에는 주름을 펴주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나이가 좀 연령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패킹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 같은 대기업에서 그런 갈색병을 만들었고 그 갈색병이라는 애칭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떤 사람이 우리 타겟층인가를 정확하게 네로우다운을 시킨 다음에 그 나와 내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팀들이 어떤 팀인지를 리스트업을 쫙 하신 다음에 그 팀들이 패킹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레이버로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드롭시핑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드롭시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드려야 돼요. 드롭시핑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냥 그 유통업자 A예요. 유통업자 A인데 B라는 공장에서 제품을 도매가로 팔아요. 그러면 C라는 커스터머에게 저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 물건을 사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커스터머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셔피파이로 만들었던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그 제품을 올렸을 때 그 제품을 고객이 저한테 사면 저는 이 사람한테 그 물건을 구매를 하고 고객한테 바로 배송을 하게끔 주소지를 넣는 걸 이게 드롭시핑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새는 드롭시핑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거는 엑셀이랑 간단한 코딩 작업만으로도 내가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일을 하지 않고도 세팅이 될 수 있게끔 아이템만 잘 선정하면 살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엑셀을 조금만 하실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롭시핑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쉬운 만큼 경쟁자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가격 경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매출 대비 광고비 선정을 몇 퍼센트를 해야 돼요? 라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품의 브랜딩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어느 플랫폼에서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다를 거지만 아마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 한국 이불 제품 아마존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스테디셀러도 하나 있어서 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광고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0불이면 광고비를 150불 썼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노출을 계속 시켜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매 추이가 늘어날 때까지는 광고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가장 광고비를 이상적으로 줄였을 때는 이제 매출 대비 이제 광고비 그거를 아마존에서는 예전에는 ACOS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ROI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ACOS가 매출 대비 광고비를 몇 퍼센트 썼느냐 였는데 저희는 15%까지 내렸었어요. 100불을 팔면은 15불만 광고비였던 경우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아마존을 망쳤죠. 네. 코로나가 아마존을 망쳐서 애드버타이즈먼트 이제 PPC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릭당 이제 나가는 광고비가 예전에는 0.35에서 0.5 정도까지 배등이 그랬다면 지금은 좀 많이 줄어갖고 한 1.5 정도까지 다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5불에서 6불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5불짜리라고 하면은 100불 하면 20번 클릭하면 광고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20번 클릭하는데 30분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광고비를 뭐 10,000불, 20,000불씩 때려야 이전의 매출을 살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존은 이런 형식이고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도 좀 다르고 PPC를 운영하는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렇게 10번을 더 거쳐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초반에는 150%까지 했었고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이었을 때는 15%였다 라는 것까지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는 온라인 사업 탐구와 최신 정보 교류 및 친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준회원으로 무료 가입됩니다. 채널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방에 참여하시고 정보 교류를 시작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